안녕하세요. 직장인 뉴스동입니다. 하루 10분 경제 뉴스 10개, 밤사이 자산시장 변화 알아보며 함께 투자해 봅시다. 9월 23일 화요일 라이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 탑 10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뛰자 3,460대 상승 마감, 또 역대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급등과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에 힘입어 3,468.65로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제품의 품질 인증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전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사상 첫 10조 돌파 전망.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도 1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목표 주가는 4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금감원 심사 통과, 일정 지형 없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일정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금감원 심사가 빠르게 완료되어 추가 지연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는 다음 달 17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인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분리하고 신설 지주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의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부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이번엔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한국 기업 또 발목.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되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데 큰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미국에서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담비 같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현대차그룹 2만 대 판매 증대 효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현대차그룹의 판매량이 약 2만 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리 인하로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자동차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부담으로 남아있어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되 원가 절감과 같은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게 실화냐? 49%대 6%대 한국 주식형 펀드 미국 펀드의 압승. 한국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49.17%로 북미 주식형 펀드의 5.83%에 비해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44.59% 상승하여 방산 및 조선 관련 ETF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도 급증하여 94조 3,83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장세와 반도체 가격 상승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사입니다. 진퇴양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증시의 반등과 기금 고갈 시점 연장으로 인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성장 속도 한국의 6.3배. 중국 신인 기업들 쏟아진다. 중국의 기업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빠르며 이는 첨단 산업과 다양한 신흥 기업의 출현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주로 금융기업이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하고 있으며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산업별 지원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중국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사입니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압박 미국, 일자리 연동 수익 배분 제한.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허정 서강대 교수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현지인 고용 성과에 따른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구조로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한국의 전문 인력 파견과 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 유예와 면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쌍끌이, 미국 뉴욕 증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미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 계약, 애플 아이폰 17 흥행 소식에 힘입어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고, 애플은 신제품 흥행으로 주가가 4.31%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업종별로 1.74% 급등했으며 오라클은 반사이익으로 6.31% 올랐고 메세라는 화이자 인수 소식에 60% 폭등했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았고 시장은 12월까지 50bp 인하 확률을 73.6%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마켓맵 해설입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22,631.48포인트로 전일 대비 플러스 160.75포인트, 플러스 0.72% 상승했습니다. 마켓맵을 보면 대형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 보이고 애플이 플러스 4.31% 상승, 테슬라 플러스 1.91% 강세를 보인 반면 메타는 마이너스 1.70% 하락하여 성수로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는 TSMC 플러스 2.93% 오름에도 일부 종목은 약세를 보여 혼재되었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부문에서는 오라클이 플러스 6.31% 강한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소비재 중에서는 아마존이 마이너스 1.66% 하락했고 방어업종은 WMT 플러스 0.48%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빅테크 중심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고 반도체 일부와 비교적 약한 업종이 상승이 제한된 혼합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468.65포인트로 전일 대비 플러스 23.41포인트, 플러스 0.68% 상승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플러스 4.77%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삼성전자 우도 플러스 3.89% 동반 상승했으나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57% 하락해 반도체 쌍두마차 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일부 2차전지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자동차주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화학업종에서는 LG화학이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등 기계업종 일부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주는 약세를 기록했고 셀트리온 역시 하락해 성장주의 부담은 이어졌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강세와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이 맞물리며 지수가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마켓맵입니다. 오늘
금일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한 하락세가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흐름을 주도했고, 이더리움은 보다 더 큰 폭으로 밀려나 마이너스 6.19% 하락했습니다. 알트코인 가운데 솔라나, 카르다노, XRP, BNB 등도 강한 조정 압력을 받았고, 도지코인과 일부 디파이, 인프라 종목도 낙폭이 매우 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변동 없이 안전자산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VMS 클래식과 스마트 같은 소규모 테마 코인은 비교적 약한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지만 시장 전체의 기세를 바꿀 만큼의 반등 모멘텀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개별 종목 중 일부 방어력이 있는 종목 외에는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 흐름에 휩쓸린 모습입니다. 금일 라이트 뉴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